삼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광재 의원.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 원장을 맡으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그가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재정개혁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화두를 던지며 차기 대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저는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단일화의 합의, 경선 흥행 성공과 지지율 높이기에 나선 이광재 의원의 대선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네, 여야의 대선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9명 예비 후보들 한자리에 모여서 첫 TV 토론회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지지율 1위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의 흐름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만족하세요? 대통령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재명 지사는 어제 기본소득 문제에 있어서 기본을 못 건졌다. 상당히 앞으로 늪에 빠졌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구해줬거든요. 네. 근데 저런 태도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 의원은 대안 제시를 하면서 중재자 이런 모습도 비춰지던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야 되니까요. 네. 당장이요.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 내일이잖아요. 내일입니다. 네, 결과 발표가 있는데 단일화 방식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죠. 예, 다 정리가 됐고 지금 한참 국민의 마음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 결판이 납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정세균 전 총리를 초대해서 대담을 했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닌 이광재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첫 번째는 기술혁명을 이끌어야 우리가 G7에서 G5, G3로 갈 수 있는데 미래로 가는 기술혁명에는 비교적 제가 강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보면 제가 뼈아프게 느끼는 이 대한민국의 분열된 나라를 반드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대한민국 국민을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누구보다 더 강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번쯤 시대 교체로 한 번쯤 페달을 밟을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둔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 아니냐, 한편에서 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이합 집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세요? 저는 저의 이광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네.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실용적인 노선, 민생 노선, 경제, 외교 이것이 목소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의 집권 성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무릅쓰고 과감한 단일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네.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는데요. 향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회 이게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지지도가 빠질 가능성이 많고 빠른 시일 내에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번 더 이재명 지사한테 기회를 줬거든요. 네. 다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좀 더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후보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정부는요, 이 디지털 그린 전환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제 이른바 기후위기 대응에 이 후보들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헌법을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1조를 바꿔서 기후위기와 싸운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거는 세계의 리더십을 갖겠다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거대한 미래 산업이잖아요. 네. 신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저희
이 한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플라스틱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BTS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일종의 그린 수비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군 생활을 하지만은 편역병으로 그 적을 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인류의 캠페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네. 한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공약 중에요. 재정 개혁의 이 필요성을 또 강조하고 계신데 기재부의 나라를 종식시키자 이런 주장을 네네. 한 바도 있고 이게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겁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재위만 했었는데 네. 이제 81년, 82년도에 만들어진 재정 계획을 이제 40년 쓴 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4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는 오늘의 지금 주로 복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로 예산실을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의 흐름을 적어도 국민 부채의 가장 강력한 것이 내 집 마련하고 공부시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행보 이제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또 현재까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십니까? 저는 사실 그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반대했지만 좀 내심 기대했거든요. 무슨 네. 국정 파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경제 외교에 대한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 있지 전혀 내용이 없다. 네.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수위 없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로 인지도로 이제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네. 국민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사.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하향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윤 전 총장 장모죠. 그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 적용에는 예외 없다. 이게 소신이다. 이런 윤 전 총장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저는 네. 지금 당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막 검증은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X파일보다는 저는 국정 파일을 보고 싶습니다. 내용이 네. 너무 빈곤합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그 이준석 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등 이제 보수 진영의 여러 대선 후보들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후보 국민 면접관이죠. 네네. 이 김경률 회계사를 포함시켰다가 다시 배제하고 이 자체부터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 경선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내일 제가 후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용적인 진보, 유능한 진보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되겠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또 한편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얘기를 하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뻐꾸기 정치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집은 짓지 않고 남의 이 집을 찾아다니는 네. 그런 것은 그만뒀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도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김세현이나 이런 자기 사람을 키워야 결국 정당이 자기 존립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국가 운영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정에서 최종 대선 후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홍준표 의원이 제 밑에 방에 계시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거야. 그래서 그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 내가 잘 알잖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 의원이 항상 늘 자신감이 깊이 배어 있죠. 네. 여권은 뭐 이 의원을 포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지금 9명이 뛰고 있잖아요. 네. 이 지사를 포함해서 후보들에 대한 평가 한번 좀 염두에 준 적이 있습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50대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저는 성장과 일자리,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저는 중산층과 중동,
이재명 지사는 전통적인 지지층. 네. 저는 청와대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경험. 네. 저는 강원도지사를 했던 균형발전.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이 좀 강하고, 제가 굳이 좀 자랑하자면 제가 한 20년 동안 주변국에 저희 또래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스,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국익 외교를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1위 후보와 대척점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시는군요. 민주당은요, 지금 본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율이 되지 않으면 최종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전 6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어제 TV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는 국정 운영 능력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퀘스천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더 내려가면서 송영길 후보도 처음엔 압도적이었지만 나중에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상당한 치열한 마지막에 대역전 드라마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 네. 결선 투표는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광재 코인이라고 했던가요? 후원금 모금을 그걸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운동에 그렇습니다. 도입하겠다는 네, 건가요? 네. 네. 후원금을 내주면 여태까지 영수증만 줬는데 네. 거기에 NFC를 발행하겠다는 거고요. 네. 근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AI하고 블록체인이 미래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이 블록체인을 차단해 나가면 어렵겠다. 정치권 스스로가 실천해서 돌파해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규제 개혁을 해나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또 차기 정부에서 꼭 이루고 싶은 정책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국민이 강한 나라인데요. 네. 결국 국민이 강한 나라인데 지금 국민은 묻고 있죠.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어려운가? 네. 이제 예산의 구조를 바꿔서 주택과 교육 문제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해결하는 거. 그리고 네. 일자리는 기업을 도와서 규제를 혁파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일자리와 세금을 확실히 얻어내는 일자리, 교육, 주택 문제는 해결하는 삶의 기본이죠. 두 번째로는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분열돼 있는가? 네. 이 통합을 하겠다는 열망이 강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미중사회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데 저는 기술 혁명에 기초한 창업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G7, G5, G3로 가는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나 여권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행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일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의원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